야,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기름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심지어 경유는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른 것도 있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피디입니다. 주유소 갔다가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대부분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이 맞죠. 그런데 지금 당장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하는 건 미국 이란 전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좀 괘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주유소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정부에서 나온 지시가 왜 중요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실제로 보면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27일엔 1,500원대였던 경유 가격이 1,790원을 넘어섰고요. 휘발유 가격도 1,690원대였던 게 많게는 1,830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 갑자기 올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리고 있다는 걸 대중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도 이렇게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린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구분을 좀 잘 해야 합니다.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주유소 가격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란 거죠. 실제로 미국 이란 전쟁 이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걸 정유사들과 주유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만 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중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내용은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린다는 거잖아요. 국제 유가가 실제로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바로 올려버리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왜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려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마다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말하는 핑계는 뭐다? 시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차는 뭐냐? 간단합니다. 예컨대 현지에서 원유를 구매한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송돼서 한국 정유사에 도착하니까 현지 원유 가격이 50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정유사 입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현지에서 구매한 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구매한 게 이제 한국에 도착한 거라서 다음에 도착하는 원유부터 가격을 내리는 게 맞아요. 이런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이런 걸 체감하고 있기도 한 건데 두 번째는 실제로도 그랬냐 이거죠.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실제 데이터를 표로 만든 건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비교한 겁니다. 우선 상승할 때부터 보면 상승 요인은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이 가장 크죠. 3월 3일 기준으로 브렌트유 마감가가 4.7% 상승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경유는 하루 만에 1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정유사가 말하는 시차를 겨우 하루밖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락할 때는 어땠냐? 이때는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었습니다. 9월 29일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3.1% 빠지면서 마감됐거든요. 그럼 이 당시 우리 주유소들은 언제 가격을 내렸냐? 무려 14일, 2주가 지난 뒤에야 가격을 내렸습니다. 9월 29일 기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유소들은 10월 셋째 주가 돼서야 가격을 내렸고 심지어 전주 대비 겨우 0.5원 내려섰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국제 유가를 실제로 반영하는 거라면 유가가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처럼 2주 뒤에 올렸어야 정상이란 거죠. 더 큰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돼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지금 당장 100원, 200원을 올렸다고 해서 2주 뒤에 또 안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언론 보도도 어떻게 되고 있었냐?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야, 기름값을 올리는 건 주유소 사장 마음 아니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사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보는 게 기름값을 올리는 거 주유소 사장 마음 맞죠?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사안이 생기면 여기에 편승해서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담합하듯 기름값을 올리고 이것 때문에 평균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주유소랑 강남 한복판에 있는 주유소랑 기름값이 다른 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주유소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려버리고 심지어 그 이유를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을 원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이게 주유소 단위의 비판이 아니라 정유사 단위의 비판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도 기름값을 하루 만에 내렸다면 오케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올릴 때는 하루 만에, 내릴 때는 2주 뒤에야 찔끔 내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값은 원가의 원가라고 불립니다. 무슨 말이냐? 기름값이 한번 폭등하면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뭐가 오르겠어요? 운송비가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유통업계 부담이 커집니다. 식자재부터 택배, 배달료 이런 게 다 오릅니다. 생활 물가 전반에 파급을 주는 중요한 원료란 건데 이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꺾입니다. 물가가 비싸지면 일단 대부분이 아껴야 한다고 마음 먹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겠죠. 주말에 외식을 안 하게 되고요. 집 앞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 자체가 위축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재기가 발생하죠. 이미 지금 휘발유 품절 딱지를 붙인 주유소들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는 거냐? 이거 내일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주유를 가득한다거나 해서 수요가 순간적으로 몰리는 거죠.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공급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유가가 진짜로 폭등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르는 거라면 정유사들을 뭐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지금 조건에 따라 입장과 가격이 바뀌니까 문제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최근 발표는 좋게 볼만합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원래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건드리질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루 만에 200원을 기습 인상한다는 건 애초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주문으로 어떤 게 나왔냐? 담합 조사는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당장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찾으라 지시하고 여기에 최고 가격 지정과 같은 즉시 반영 가능한 카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유사업법 23조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최고 가격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도 곧바로 유가 상승을 틈탄 석유 인상 가격을 엄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공정위는 동시에 가격이 유독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한다고 했고요. 너무 과도하게 오늘 설명해드린 것처럼 시차를 들먹이면서 담합 파득 과도한 인상을 하는 경우는 아예 영업 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같은 수단이 있는지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국제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위기나 불안을 핑계로 여기에 평생에서 급등하는 건 제재가 필요한 게 맞고요. 오늘 이미 자료도 여러 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가 맞다는 것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유사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정유사는 워낙 영업이익도 많고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본급의 1000에서 1500%를 지급했다고 하고요. 2024년 이후로 정제 마진이 하락하고 실적이 둔화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기본급의 600에서 800%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값 편승 인상 문제는 수년 전부터 말이 나오던 것이기도 하죠. 이미 러시아 전쟁 때도 이 내용을 다뤄드렸었잖아요.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값은 원가의 원가라서 연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평시 상황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주변 중동 국가들까지 전쟁이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물가도 급등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장 이번에 오른 기름값도 휘발유가 아닌 산업용 경유값이 더 크게 올랐죠. 이 말은 뭐냐?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다른 물가도 줄줄이 오를 거란 거고 여기에 대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란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위기에 편승해서 시차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기름값을 올려버리는 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물가 관리는 사실 위기 대응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건들지도 않았다는 거고 건드렸다 해도 제대로 건들지 않았다는 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맞고 바로 잡아야 하는 관행도 맞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